안녕하세요. 머스크한 녀석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입니다. 저희는 각 역할을 부여하고 분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던 곳, 우리 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연인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은 사진 공유 및 서로가 쓴 글들의 공유가 가능하지만 기존 앱들로 대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장소별로 모아보기 어려워 결국 다시 찾아보지 않고 남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둘 다 갔던 장소들을 지도로 한눈에 모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맵이라는 지도 기반 연인 간 추억 공유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적, 편리, 안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협업 과정으로는 애자일 방식을 사용했으며 총 3번의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코어 타임 때 시작 스크럼 및 마무리 스크럼을 통해 이슈 공유 및 진행도를 체크했으며 회고를 통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은 지라를 사용함으로써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일정을 공유하고 한눈에 진행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PI 문서로는 스웨거를 사용함으로써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AP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노션은 프로젝트 일정 및 진행 중에 생성된 모든 문서들을 노션을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엔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협업 방식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팀 컨벤션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 전략, 패키지 구조 등 컨벤션으로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팀 전체가 통일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코드 해석 등 불필요한 코드 리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치 전략의 경우 깃 플로우를 따르되 릴리즈 브랜치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제외하고 메인, 디벨롭, 피처, 핫픽스 브랜치만 사용했습니다. PR의 경우 팀원 중 1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리뷰어는 24시간 내에 리뷰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드 리뷰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클린 코드를 지향할 수 있었으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소통의 한 창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술 스택은 자바 11, 스프링 부트, JPA를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복잡한 쿼리 및 동적 쿼리를 위해 쿼리 DSL을 사용하였습니다. ERD는 기획서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도출하였습니다. 알림 테이블의 경우 서버 분리 시 데이터베이스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래키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백엔드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 두 개의 서버로 분리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프론트와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3개의 와스를 사용하며 각 와스는 도커를 통해 실행되게 됩니다. 각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와스 앞단에 엔진X를 두었고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알맞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SS도 적용하여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CD입니다. 저희는 GitHub 액션과 도커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PR이 생성되면 CI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코코와 소나 클라우드를 통한 정적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브랜치가 머지될 경우 도커 파일을 통해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고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후 서버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배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3개의 모듈을 관리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PR 라벨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각한 핵심 사항 및 시도입니다. 먼저 저희는 퍼사드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본래의 MVC 패턴으로 개발하였을 때 하나의 서비스에서 여러 도메인과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서비스가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퍼사드 패턴을 적용하여 하나의 서비스 객체에서 하나의 레포지토리만 맞도록 분리하고 퍼사드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질 수 있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며 재사용성 및 테스트 코드 작성에도 용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증 인가입니다. 저희는 인증을 위해 토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JWT 토큰을 활용하여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분선 서버로 확장했을 때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여 토큰 탈취, 만료 시 재발급 문제를 해결하였고 만료 시간이라는 휘발성을 고려하여 레디스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보안 강화를 위해 로그아웃 시 해당 토큰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는 기능도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셉터와 어규먼트 리졸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셉터를 패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메서드 단에 어노테이션을 붙여 인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개발이 용이해졌고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가의 경우 각 권한별 어노테이션과 AOP를 통해 관심사를 분리하고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캐싱 처리입니다. 게시물 태그 검색이나 게시물 작성 시 전체 태그를 반환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그의 경우 자주 바뀌긴 하지만 점차 사용하던 태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매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조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태그 조회 시 캐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캐시 저장소에 데이터가 있으면 캐시에서 가져오고 없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전략인 lock aside 캐시를 사용하였으며 태그 응답 시 캐싱 처리를 하고 생성 시에는 캐시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캐시를 사용하기 전보다 응답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비동기 처리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받아 S3에 업로드하여 URL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시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단 비동기로 처리한 뒤 취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동기 처리에 패러럴 스트림과 컴팩터블 퓨처 중 I/O 작업에 더욱 유연하고 커스텀하게 스레드 수를 설정할 수 있는 컴팩터블 퓨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기적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분리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기능인 이미지나 알림의 경우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후에 트래픽이 늘어난다면 하나의 서버에서 진행하기에 부하가 심하다고 판단하였고 서비스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코어, 이미지, 알림 총 3가지로 모듈을 나누었습니다. 서버를 분리하면서 인증 인가의 경우 각 서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코어 모듈에게 책임을 주기로 하고 API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생성, 수정에 따른 알림 처리는 레디스의 펍서브 방식을 사용하여 알림 모듈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레디스 펍서브를 활용함으로써 후에 분산 서버로 확장 시에도 용이하게 설계하였습니다. 3가지 모듈로 나누게 되면서 비드 시간과 테스트 시간 감소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그 모니터링입니다. 저희는 로그백을 활용해 액세스, 인포, 원, 에러, DB 로그를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분리하면서 로그가 3배로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하였고 트러블 슈팅이나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여 각 모듈의 로고를 수집하고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구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도입하면서 좀 더 빠르게 트러블 슈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로직 확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CPU 및 메모리 사용량 등 여러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 개선점을 개선해 나가며 꾸준히 개발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백엔드 발표를 마치고 프론트엔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프론트엔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다음과 같이 피그잼을 통해 유저 스토리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통해 백엔드와의 API 연결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유저 스토리가 정해진 이후에는 해당 유저 스토리에 맞춰 UX, UI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UX, UI는 피그마를 통해 팀원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UX, UI 디자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컴포넌트 및 폴더 구조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컴포넌트 구조는 아토믹 디자인 방식을 채용하여 보다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측에서 사용한 기술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측은 개발을 위한 언어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며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로는 다음과 같이 리액트, 넥스트.js, 리코일, 이모션, 스토리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ESLint, 프리티어 등을 통해 팀원들 간 코드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는 버스를 통해 진행하여 기존에 저희가 사용한 Next.js에 보다 친화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우선 잘못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값을 넣을 경우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풋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사용자에게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화면 상단 오른쪽에
토스트로 유저에게 피드백이 전달됩니다. 이번엔 올바른 값을 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값을 넣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값을 넣을 경우 폼 아래쪽에 유저에게 빨간 글씨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른 값을 넣으면 로그인이 되고 아직 커플을 맺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연애 시작일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아직 커플을 맺지 않았다면 커플 맺기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커플을 맺을 수 있습니다. 커플을 맺기 전에 우선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닉네임을 바꾼 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커플 맺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맺기 버튼을 누르면 커플 맺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내 코드에는 7자리의 숫자 코드, 상대 코드 영역은 상대로부터 코드를 얻어 입력할 수 있는 인풋 창이 보여집니다. 내 코드는 생성 후 24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유효하지 않은 코드를 입력할 경우 커플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해둔 다른 계정으로 코드를 얻어와 커플을 맺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커플이 맺어지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를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게시물 작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페이지는 왼쪽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영역과 오른쪽에 글을 적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사진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미지 업로드 컴포넌트 아래 작게 이미지 리스트가 나타나 사용자가 어떤 이 사진을 업로드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제목, 데이트한 날짜, 태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아래는 를 방문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기 때문에 토스트 생성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새로운 포스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나은 시연을 위해 미리 준비된 계정으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화면과 같이 왼쪽의 사이드바와 오른쪽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의 사이드바에서는 커플 정보, 서치바, 게시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서치바에서 검색은 크게 태그 또는 제목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태그, 제목, 검색 전환이 가능합니다.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터링되는 값을 볼 수 있으며 검색된 게시물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맵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장소에서 작성된 게시물 오버레이가 보여지며 해당 오버레이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게시물의 상세 페이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영역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왼쪽 아래 사진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큰 이미지 영역에 클릭한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영역은 포스트 생성 페이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포스트 편집 버튼을 눌러 편집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눌러 포스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수정 페이지에서는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른 영역의 정보들을 변경하여 게시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수정 페이지에서는 제목, 날짜, 태그 내용, 장소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을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메인 피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맵 서비스는 커플 양측 모두 게시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상대 커플이 게시글을 작성, 수정 시 알람 기능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림은 내비게이션 바 오른쪽의 종 모양 아이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커플로 맺어진 상대측 사용자가 게시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 팀 머스크한 녀석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